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4월 3일 수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어제는 맑은 햇살 아래 낮에는 초여름 더위까지 느껴졌는데요.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부터 강원 북부 내륙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영서 대부분 지역은 저녁쯤에 비가 그치겠지만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에는 늦은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비가 내려도 영동지방의 대기는 매우 건조한 상태입니다. 산불 등의 화재 예방에 계속해서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주요 정당 후보자들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지역구에 출마하신 국민의힘 유상범 후보를 전화 연결해서 총선 출마 의지와 주요 공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또 원주시가 올해부터 영유아 정밀검사 진단 비용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데요. 리포터 현장에서 소개해드리죠. 4월 3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수도권에선 대형 병원 교수들의 의료 진료와 수술이 축소됐지만 강원도에선 이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세대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과 한림대학교, 춘천 성심병원 등 강원도 내 대형 병원들은 별다른 진료 차질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강원대병원은 일부 교수가 피로 누적 등을 이유로 외래 진료의 일부를 축소했습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강원도 선거인 수가 133만 195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2년 전 대통령 선거 때보다 1,600여 명 감소한 겁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 때 강원도에는 투표소 664곳이 설치됩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각 건물의 1층이나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에 설치됩니다. 강원도 소방본부가 이달부터 화재 예방 노후 주거환경 개선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원 대상은 18가구로 올해 상반기 안에 화재 경보기나 소화기 등 소방 관련 설비를 새로 바꿔줄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소방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강원 119 행복기금 4,500만 원을 활용해 실시됩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제22대 총선 특집으로 진행되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지역구에 출마하신 국민의힘 유상범 후보와 총선 출마 의지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한 계획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상범 후보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은주 아나운서님. 네,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세를 하다 보니까 목이 좀 쉬어서 목소리가 안 좋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예, 괜찮습니다. 말씀 네. 그래도 잘 전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네. 먼저 청취자 여러분께 이번 총선에 출마하시는 의지와 목표 먼저 전해주실까요? 네, 존경하는 홍천 횡성 영월 평창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 유상범입니다. 지난 4년간 제 의정 활동을 잘 지켜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180석에 가까운 거대 민주당을 상대로 입법 독재와 의회 독재를 자행하는 데 국민의힘의 선봉에 서서 치열하게 의정 활동을 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 또 우리 당 수석 대변을 거치고 여러 가지 당내 주요 요직을 거쳐서 중앙 정치에서의 역량과 역량을 인정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역 현안 중에서 그동안 멈춰섰던 수건 사업들을 모두 되살려서 각 지역의 재도약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용문 혼천 광역철도, 행성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제천 영월 삼척간 고속도로 건설,
그리고 봉평우이와 서덕생원간의 또 지방도 신설 등은 모두 해묵은 현안들이었는데 지금 뚫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은 여당의 힘 있는 재선 의원으로서 완벽하게 수건 사업들을 완성해 나갈 것을 자신 있게 약속을 드립니다. 예. 맡겨보니 역시 믿음간이 다시 이번에도 유상범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그동안 이뤄내신 과제들을 쭉 소개해 주셨는데 후보님께서 이번 선거에 출마하시면서 가장 공들여 준비하신 공약은 무엇일까요? 잘 아시다시피 저희 샤계구는 강원도 내에서도 낙후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발전, 경제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가장 우선을 두는데요. 예. 홍천의 경우에는 용문 홍천 광역철도의 예비 타당성 통과와 조기 착공을 제일 목표로 두었습니다. 행성의 경우에는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조기 완성을 위한 노력을 다할 겁니다. 영월의 경우에는 제천, 영월, 삼척간 고속도로가 조기에 건설되도록 하는 것을 가장 공들여 준비하고 있고요. 평창의 경우에는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을 통한 북부권의 산악관광을 활성화, 그리고 남부권의 휴양소 등 여러 가지 시설을 통한 관광객들이 머무는 숙박시설의 제공,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지금 준비했습니다. 예, 각 지역별로 가장 공들여 준비하신 공약을 언급해 주셨는데 이러한 네. 공약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도 말씀해 주시죠. 네. 홍천의 용문 홍천 광역철도가 올해 예타 대상에 통과됩니다. 예. 예타 대상에 해당되는데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경제성, 그다음에 지역 균형 발전, 정체성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나누는데 지역 균형 발전과 정체성의 평가가 한 60에서 70%를 차지합니다. 이것은 중앙 정부의 집권 여당의 재선 의원이 적극적으로 이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고 또 중앙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권 여당의 재선 의원의 말은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적극적으로 두 가지 부분, 정책성과 지역균형 발전의 필요성, 이 부분을 강조해서 반드시 예비 타당성이 통과되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횡성의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조기 조성인데요. 예. 현재 1단계로 연구 실증장지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연구 실증장지 조성을 위한 국가 예산은 모두 확보해서 내려줬고 지금 그것이 착착 작년부터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럼 2단계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기업 연구 실증장지입니다. 횡성군과 적극적으로 협력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밑그림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3단계가 이제 소위 관광 문화단지인데 이 부분도 현재 횡성군과 어떻게 이것을 만들어 갈지에 대한 아주 긴밀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천 영월 삼척간 고속도로의 조기 착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제천 영월간 고속도로 구간은 현재 예비 타당성은 2020년에 통과됐고 현재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영월 삼척간 구간은 현재 예비 타당성이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월 삼척간 예비 타당성 조사는 대통령께서도 강원도에 오셔서 강조를 하셨고 현재 전망도 굉장히 밝습니다. 따라서 영월 삼척간 구간의 예비 타당성을 통과시키고 그 이후에 바로 제천 영월간 타당성 재조사가 통과되면 올해 이미 실시 설계 예산을 75억 원을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실시 설계는 진행 중에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평창의 경우에 말씀드리면 네. 북부권은 소위 친환경 관광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입법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에 도지사에게 권한이 이양된 부분이 산림이용 진흥지구 지정 부분입니다.
도지사에게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산림이용 진흥지구를 지정하고 그와 함께 국유림 개발 특례를 담은 국유림 경영법이야 또 대관령 목축지를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초지법 이런 거를 개정을 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친환경 관광 휴양 개발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남부권의 경우는 현재 공기업 공공기관 연수원, 수도권 지자체 휴양소 등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직접 지난해 모 공기업 CEO를 직접 만나서 연수원 건립을 타진하기도 했고요. 평창군과 함께 서울의 지자체들에게 현재 휴양소를 남평창권에 건립을 하면 거기서 저희들이 판매해서 받은 땅값 같은 경우는 모든 휴양소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유치 작업 중에 있습니다. 예, 많은 지역을 아우르셔야 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설명도 4배가 되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각 사안별로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쭉 설명해 주셨는데 만약에 당선이 되신다면 꼭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계획대로 추진이 될 것으로 저는 100%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후보님께서는 최근에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1대 국회 선거공약 이행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되셨다고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선거운동 한참 중인 지난 3월 11일 날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과분하게 선정을 해주셨는데요. 법률소비자연맹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270여 개 NGO 연대체이고 매년 국회 국정감사를 비롯해서 현역 의원을 평가하는 곳 중에 가장 권위 있는 곳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위 25%에 포함돼서 다른 동료 의원들과 함께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도내에서는 저뿐만 아니라 이철규 의원, 한규 의원도 같이 좋은 평가를 받으셨습니다. 네.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켜가는 것은 저의 당연한 책무이고 도리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평가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당선이 된다면 남은 4년간 더욱더 노력을 할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는 지난 4년간의 노력을 평가받았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상자답게 다시 한번 각오를 다져주셨는데 같은 지역구에서 맞붙게 된 더불어민주당 허피롱 후보의 정치력에 대해서 좀 간단히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글쎄, 허피롱 후보는 홍천에서 초중고를 나오셨고 또 군의회 2회 2번 그리고 군수를 2번 역임을 하셨습니다. 당이 다르다 보니까 2년간 저랑 이제 기간이 거치는데 서로 손발을 맞추는데 한계는 있는데 개인적으로 군과 관련된 업무를 저에게 와서 같이 상의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신 부분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4개 군이다 보니까 사실상 국회의원이 4명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번 선거는 홍천 군수를 뽑는 선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4개 군을 공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정책과 공약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다하는 모습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선거를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네, 아름다운 선의의 경쟁을 끝까지 펼쳐주시길 바라고요. 네, 이번 총선을 통해서 재선에 도전하게 되셨죠. 후보님께서는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지역구의 발전을 위해서 좀 가장 먼저 어떤 점들이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결국은 4개 지역은 경제적으로 가장 낙후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 유치가 안 되고 그에 따라서 양질의 일자리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어우러진 복합적인 상황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의 경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해서 공약으로 집중적으로 내세웠습니다. 간단히 추가로 말씀을 드린다면 홍천의 경우에는 이제 204 항공대다가 홍천 시내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이것을 이전하기 위해서 홍천군도 주민자치위원회도 노력했지만 사실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현 국방부 장관과 또 개인적인 인연, 또 그동안의 친분 관계, 이거 뭐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국방부가 주도해서 이전할 수 있도록 아주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지역 발전의 하나의 그 모멘텀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것과 동시에 지금 그 SOC를 자꾸 말씀드리는 용문 홍천 광역철도와 함께 지금 널미제 터널을 뚫으면 서면에서 서울까지 최단 거리가 됩니다. 그럼 더 많은 그 외부인이 유입되고 지역 투자도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와 함께 춘천, 홍천 간 5호 국도선을 이제 넓게 개량을 하면 이제 완전히 홍천이 춘천과 긴밀히 연계된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횡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 이모빌리티를 말씀드렸지만 그와 함께 결국 횡성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하게 되면 이제 규제 지역 보호구역이 많이 풀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은 그동안 추진하고 했던 산업단지의 조성, 또 기업 유치 이런 것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영월은 지금 문제는 SOC는 이미 고속도로를 통해서 이제 SOC에 대한 부분은 정리가 됐는데 영월 같은 경우는 단기 관람형 그 관광 형태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영월은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체류형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례산, 별마루, 천문대 명소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그 하나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에 이미 전국적인 핫플레이스가 되고 있는 젊은달 Y파크를 연계시키고 또한 만경대산의 산림파크를 조성해서 전체적으로 영월 전체가 고퀄리티의 관광지역으로 변화시킬 노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평창의 경우에는 이미 다 잘 아시지만 남평창, 부평창이 좀 상황이 다릅니다. 네. 부평창은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어떤 식으로 그 친환경 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남평창의 경우는 결국은 연수원 또 휴양소 유치를 통해서 체류형 관광 숙박시설로서 활용하면서 체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운동선수들의 전지훈련 장소를 준비하면서 숙소를 같이 마련해주고 또 평창 교육도서관 같은 어떤 굉장히 좋은 시설을 제대로 구비해서 이런 구조를 통해서 평창을 발전시키고 남북 구축 고속도로가 3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그때 그 남북 구축 고속도로가 남평창 중심으로 좀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지역별로 개선해야 될 부분을 쭉 설명해 주시고 SOC 국지도 86호선 동막에서 계야 도로 건설 부분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4개 지역구가요. 전국 선거구 중에서 가장 넓죠. 네, 서울의 9배, 네. 충청북도의 73%입니다. 네, 그만큼 이제 문화와 정서가 다 다양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넓은 그렇습니다. 지역구를 좀 고르게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이 좀 있으실까요? 제 공약 내용을 이렇게 한번 쭉 정리해 보시면 3가지로 좀 분류가 됩니다. 제일 먼저 경제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용문 홍천철도, 영월 산적 고속도로 같은 SOC, 그다음에 횡성의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홍천의 204 부대 이전 이런 부분들이 다 경제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는 거고요. 산업구조를 혁신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농공단지와 같은 것은 사실 지역에 영향을 많이 못 미치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그다음에 홍천에 국가 항체 클러스터 조성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춘천시 강원도와 협력해서 국가 항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면서 바이오 국가 첨단 전략 산업의 특화 단지로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 안 차게 되면 지금 강원도에서는 면역 항체 전문 대학원도 설치할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업구조 변화하는 게 하나 있고, 마지막으로는 정주 여건을 개선해서 외부 인구 유입 또 이 거주하는 사람들이 그 삶의 질을 향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비상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통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변화시키는 게 있고요. 횡성에는 군부대 부지를 지금 횡성군이 매수를 했습니다. 거기에 도시재생에
국가 시범단지를 조정해서 국비를 통해서 제조된 도시재생 산업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만드는 거. 네. 뭐 이런 또 영어로 같은 건 영어로 의료원을 외곽으로 이전하고 거기를 디지털 요양병원으로 만들거나 영월 경찰서를 이전하는 자리는 중심지 복합 개발을 통해서 이렇게 만드는 이런 공약을 세 가지를 테마를 나눠서 제가 고민해서 공약을 세운 겁니다. 네, 후보님 목 상태도 안 좋으시고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유권자분들께 한 말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요. 네. 이번 선거는 결국 제가 지난 4년간 의정 활동에서 보여준 모습을 평가받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 4년간의 의정 활동을 기억해 주십시오. 앞으로 4년간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직접 챙기고 준비한 수건 사업들 반드시 완성시키겠습니다. 맡겨보니 역시 믿음간이 다시 이번에도 유상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제는 지역 아동센터도 방문하셨던데 앞으로 다양한 활약 부탁드리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각 8시 52분 흘러가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올해부터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다현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가 어떤 검사인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란 영유아 발달 선별검사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에 대해 의사가 보호자 면담과 영유아의 행동을 관찰해 발달 지연 유무를 파악하는 단계인데요. 이 영유아 건강검진은 3차부터 8차까지 한국 영유아 발달 선별검사 도구를 이용해 발달 선별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발달 선별평가는 대근육 운동, 소근육 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 자조 이렇게 6개 핵심 발달 영역으로 구분되는데요. 평가를 한 후 4단계로 나눠 아이 상태를 판정하게 되고 그중 발달검사 결과가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유아의 경우 발달 정밀검사를 통해 보다 정확한 발달 상태를 확인합니다. 원주시는 올해부터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을 확대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원주시 의료지원과 권지원 담당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영유아 건강검진은 3차부터 8차까지 한국 영유아 발달 선별검사 도구를 이용하여 발달 선별평가를 실시하는데요. 발달 선별평가는 대근육 운동, 소근육 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 자조 6개 핵심 발달 영역으로 구분되며 양호, 추적검사 요망, 심화평가 권고, 지속관리 필요로 판정합니다. 발달검사 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는 또래보다 조금 다른 발달 단계에 있는 상태로 발달 정밀검사를 통해 보다 정확한 발달 상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란 영유아 발달 선별검사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에 대하여 발달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의가 보호자 면담 및 영유아의 행동 관찰, 진찰 소견 등을 통해 발달 지연 유무를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과 관련해서 이전과 달라지는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지원하는 지원 대상이 이전에 비해서 확대됐는데요. 이전에는 영유아 검진 중 의료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80% 이하인 자가 해당됐습니다. 올해부터는 소득과 상관없이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모든 영유아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데요.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최대 40만 원까지, 건강보험 가입자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전에는 소득 기준으로 지원 대상이 판정이 됐지만 현재는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은 모두 받을 수 있게 됐고 단 지원 금액에서는 차등을 두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 기간은 올해 3에서 8차까지 영유아 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만 지원이 되고요. 신청은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에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 대상자는 정밀검사를 실시한 후에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어서 원주시 보건소 의료지원과 권지원 담당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원주시는 매년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 국가건강검진 비용과 건강보험료 하위 50%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 국가암검진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질환의 유무와 질환의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로 연계함으로써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짝수년도인 올해 2024년은 짝수년도 출생자가 검진을 받는 차례입니다. 아울러 50세 이상인 경우 대장암의 검진 주기는 1년마다입니다. 연말에는 수검자가 몰려 예약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올해 검진 대상임을 확인하는 대로 검진 기간에 예약하시길 바라며 국가건강검진 및 국가암검진을 통해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시길 당부드립니다.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 확대로 부모들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기에 아이 상태를 확인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주시 의료지원과에서는 이 외에도 영유아와 부모를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아이와 부모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로 원주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성장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도 잘 들었습니다. 박다현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월 3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제22대 총선까지 앞으로 약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남았는데요.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